저는 즐기다 못해 그냥 고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클래식카를 타면서 그런 기회들을 얻는다는 게 저는 앞으로도 이런 클래식을 계속 타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오동원입니다. 저는 1986년식 BMW 230 325i 컨버터블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차를 되게 좋아했고 이것저것 만져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 서비스 센터에서 자동차 페인팅 사고 수리 파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제일 먼저 소유했던 차가 i30 PD L라인 차량이고요. 이제 면허를 따고 어머니께서 수동으로 신차를 사주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했다가 한 1년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갤로퍼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올드카를 입문을 하게 되었고, 다음에 이제 제가 해외 직장이 발령난 후로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해외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BMW 클래식에 좀 빠져들게 돼서 귀국하자마자 230 컨버터블 수동 차량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중간에 포터도 가지고 있었고 골프 R32 4세대, 그 다음에 또 230 세단을 갖고 와서 230 세단을 타다가 지금의 컨버터블로 기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230이 정말 이제는 정말 익숙하고요. 그리고 특히 230만이 가지고 있는 날것의 그런 느낌들, 그 시절 BMW에 추구하는 그런 정신들, 그런 거를 확실하게 좀 느낄 수 있어서 오히려 판매를 하고 나서도 생각나는 차가 230이었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거는 전기형 230의 유럽형이고요. 이제 북미형과 유럽형의 차이는 오마일 범퍼가 채택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차이. 그래서 지금 유럽형 230을 타고 있고, 그냥 전형적인 BMW의 SOHC 직렬 6기통 한 170마력 정도로 알고 있고, 자동 4단 오토매틱 기어고요. 지금까지 계속 수동 차량만 타오다가 처음으로 재소유가 된 오토매틱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기형 유럽형이기 때문에 오마일 범퍼가 탑재돼서 크롬 범퍼가 들어가 있고요. 그때 당시에 요즘으로 치면 M 패키지라고 불리는 M 테크닉 앞뒤 범퍼 사이드 스커트가 장착되어 있고, 이제 하운드 투스 패턴이라고 하는 직물 시트가 순정으로 좀 장착이 되어 있고, 핸들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순정이고, 순정이 아닌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휠 같은 경우 이제 BBS RS 휠을 꽂고 있고, 정말 그냥 순정 그 자체로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국내에 있는 클래식카들의 거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점이고, 클래식카이기 때문에 어딜 가서든 이제 시선을 받을 수 있다는, 누가 봐도 이제 우아할 만한 그런 차량이고요. 솔직히 주행 성능이나 스포티함을 좀 찾아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디자인적인 그런 부분에서 오는 장점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이제 다른 230과 비교했을 때 실내나 이제 외관이나 상태들이 굉장히 준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좀 장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솔직히 편한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장거리를 간다든지 주행이 오랜 시간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솔직히 몸이 피곤한 차이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BMW에서 만든 첫 번째 컨버터블이다 보니까 컨버터블 탑 하나로만 주행 소음이나 이런 걸 다 오롯이 버텨내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좀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고, 6기통 2500cc만큼의 출력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맥퍼슨 스트럿 방식이지만 이제 후방 하체 같은 경우는 토션빔, 대단한 승차감을 바라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하는 게 조용히 가고 싶고 주위의 시선을 받고 싶지 않을 때도 내가 원치 않을 때 그런 주목을 받는다는 점, 그런 점들이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욕심인 부분들과 욕심을 끼지 않은 차량이 주행하는데 문제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두 가지로 나뉘는데, 희귀 옵션으로 된 파츠들이나 그런 파츠들은 단종이 된 게 굉장히 많고, 이제 메인터넌스 쪽에 있는 부품들은 OEM 파츠들도 굉장히 많고, 아직 정품 제뉴인 파츠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부품 관련해서는 큰 문제 없이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6 시리즈인 E24, 북미형으로는 M6, 이제 유럽형으로는 635 CSI를 가장 타보고 싶습니다. 딱 보면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샤크노즈. 본네트 상단이 가장 앞으로 나와 있고, 범퍼가 안으로 좀 들어가 있는 이제 상어의 머리 모양 같다 그래서 샤크노즈를 보면 딱 알 수 있고, 이제 7 시리즈의 쿠페 버전이기 때문에 이제 실내 옵션들이나 이제 차량 크기로 봤을 때 굉장히 럭셔리카의 느낌을 주는, 그 당시 최고의 럭셔리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차를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이제 도장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장의 세계라는 게 굉장히 무궁무진하거든요. 이제 매년마다 나오는 차량마다 색깔, 컬러가 전부 다 다르고, 지금은 시도해보지 못한, 시도할 수 없는 그런 컬러들, 정말 파격적인 컬러들이 그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처음에 이제 i30를 탈 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동수단 그런 의미로 좀 다가왔는데, 이제는 차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저에게 의미가 좀 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를 좋아하다 보면서 제 시야가 좀 달라지는, 이 차로 인해서 더 제 경험을 늘릴 수 있다는 의미가 또 좀 있고, 뮤직비디오 촬영 대여를 나간다든지 화보 촬영 대여를 나간다든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재밌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재밌는 일 같은 거, 기회, 그런 기회들을 얻는다는 게 저에게 큰 좀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태가 안 좋은 차를 사서 내가 만들어 봐야지 하겠다는 생각보다, 상태가 좋은 차를 가지고 와서 조금씩 손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타는 게 훨씬 더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로울 것 같다를 좀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즐기다 못해 그냥 고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클래식카를 타면서, 솔직히 클래식카를 타면서 받아볼 시선들은 다 받아본 것 같고요. 해볼 수 있는 거, 이 클래식카를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거, 아직 뭐 제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한 번씩은 해본 것 같은, 230 컨버터블 같이 예쁜 차를 타고 여유와 낭만을 즐기며 제주도도 갔다 와봤고, 뚜껑을 열고 해변가를 달려보기도 했고, 여자를 만나보기도 했고, 허울뿐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외에도 뭐 여러가지 경험들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클래식을 계속 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